저도 이제 초창기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진짜 등줄기부터 팬티까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초조하게 장중에 온갖 종목들 막 오르면 무조건 타야 되고 이런 거 다 타야 됐어요. 이런 거 세웠으면 일단 이게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거 돌파한다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고 뭐 별짓 다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매매가 아니죠, 그죠? 수많은 종목에서 뭐 틱틱이나 뭐 매매로 뭐 쌓는 그런 바쁘고 그리고 정말 기계적이어야 되는, 그죠? 기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한 방씩 크게 맞을 여력도 많은 장중에도 많은,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 그리고 한 주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네, 나온 김에 녹화를 킵니다. 네, 11월 27일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장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5일, 그죠? 11월 25일 장.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날 제자분들과 이렇게 장중에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오롱 글로벌 하나를 했고요. 잠시 후에 그것은 뭐 타점을 살펴보도록 하고, 뭐 장중에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이렇게 뭐 종가의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뭐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점 상한가를 장 초반부터 그냥 날라갔고, 그죠? 그리고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뭐 거의 뭐 T상 수준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종가에 좀 상한가를 못 닫았지만 시간 외에 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본주는 상을 터치하고 결국 상한가를 닫지 못하고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갭을 좀 상당히 많이 띄웠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금요일 증시에서는 장중에 뭐 약간 주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냥 싹 다 밀렸고, 그죠? 그리고 뭐 상한가를 좀 갈만했던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않았고,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 뭐 개별 이슈를 달고, 그리고 안 단 종목도 있고,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그냥 종가의 상을 갖거나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특히 금요일 장에서 이 코퍼스 코리아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종목이 가볍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데요. 1,000억 이하의 종목이었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뭐 적당히 먹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네, 건들지를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코퍼스 코리아는 전혀 건들지를 않았죠. 코오롱 글로벌을 이거는 우선주고요.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을 이렇게 이제 하고 상한가를 못 갈 것이다. 못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종가에 닿던 종가 전에 상한가를 들어가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어쨌든 코오롱 글로벌은 이렇게 전략 매도하고 결국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만, 상한가를 갔더라도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응을 했고, 그것처럼 코퍼스 코리아는 아예 이제 접근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제 아무리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장중에 오르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캔들 몇 개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장중 내내 바빠야 되고, 그죠?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정말 강한 종목들을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접근을 해서,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종목을 압축시켜 놓고 몇 가지 강한 종목 내에서 돌파든 눌림이든 그리고 때때로 상한가든 그죠? 제가 딱 요렇게 세 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주력으로 그죠? 그래서 뭐 눌림을 잡아서 얘가 상한가를 갈 만한 녀석이다. 그러면 강하다. 그리고 그러면 홀딩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까 코오롱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제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그냥 잠깐의 단타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다 팔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못 갈 때도 팔았을 테고, 그죠? 물론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는,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냥 가는 게, 왜냐면 이게 상터치를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장중에 단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익이 난다고 팔고 그런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에 가까운 매매를 하고 있어요. 단타지만. 하지만 뭐 이처럼 그래 수익권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고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라고 보면 홀딩해서 다음날 갭을 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건데 어쨌든 좀 이런 약간은 뭐라 해야 될까요? 비교적 여유로운 네, 비교적 여유롭고 그리고 수익폭이 큰 그런 매매를 지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큰 매매를 지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뭐 이 출근이 좀 늦어서 요런 데도 좀 아쉬운데요. 요런 부분에도 네, 그래서 요런 데서도 그죠 잡아서 요 분할 매도가 나가면 이게 또 상승 공간이 좀 크거든요. 네, 이런 좀 큰 파동을 보는 매매를 저는 지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아무리 뭐 때때로 좀 종목이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뭐 4종목에서 5종목 할 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종목일 날도 있고 그리고 뭐 금요일이니까 더 했죠. 그죠? 그래서 더 안 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2-3종목이란 말이에요. 2-3종목 주력으로 딱 잡는 종목이 그래서 이 안에서 끝난다 매매가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이쪽에서 유튜브나 이렇게 제가 뭐 트레이딩 했던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 이렇게 타점을 공유를 했잖아요. 계속 타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큰 파동을 먹죠. 큰 파동을. 네. 큰 파동. 네. 이거, 뭐, 이 녀석도 만약에 상을, 뭐, 여기서든 아니면 뭐, 오후에 나중에 여기서든 확 갔더라면 또 다음날 갭에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먹는 폭이 큰 다음 파동을 보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건데, 이 주도주, 대장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네. 그래서 수많은 종목에서 뭐 틱틱이나 뭐 그런 매매로 뭐 쌓는 그런 바쁘고 그리고 정말 기계적이어야 되는 그죠? 기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한 방씩 크게 맞을 여력도 많은 장중에도 많은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독했던 종목이 장중에 보였거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였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네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이런 것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지 뭐 순간적으로 그냥 한 10% 봉이 섰어요. 그죠? 근데 이게 플러스 3% 그러니까 한 22%까지 쭉 밀어 올렸다가
플러스 3% 구간까지. 그러니까 대략 뭐 한 20%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좀 회피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전혀 안 했잖아요. 전혀. 그죠? 전혀. 뭐, 그 이후에도 전혀. 네. 하다못해. 네.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특히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죠. 매일 한두 종목씩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맞게 된다. 안 맞게. 예, 맞지 않아요. 그죠? 뭐, 애초에 매매 기준에 들어온 종목도 아니고, 애초에.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걸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질 때 뭐, 그, 순간 체결량이나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순간 보이죠. 보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강력한, 매매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세워놨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매매 원칙을, 확고히 세워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계속 들이받으면서 깨지면서, 뭐 저는 그렇게 이게 점점 매매 원칙이 세워졌습니다만, 또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이런 매매 원칙이나, 저 같은 경우도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그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뭐 강의를 듣는다랄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랄지 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매매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빠르게, 1순위다. 1순위. 그래야지, 장중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리고 막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막, 땀나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진짜 등줄기부터 팬티까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초조하게 장중에 온갖 종목들 막 오르면 무조건 타야 되고 이런 거 다 타야 됐어요. 이런 거 세웠으면 일단 이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거 돌파한다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고 뭐 별짓 다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매매가 아니죠. 그죠? 그게 훨씬 더 여유롭고 심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단타하는 사람들은, 단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장중에 눌림이든 장중에 뭐 돌파든 뭐든 간에 단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게 꾸준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간 매일매일, 그죠?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면, 그죠? 매일매일 장기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급하고, 그리고 장중에 쫓기고, 그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타고, 그거를 장기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데미지가 쌓여요. 데미지가. 네. 그리고 컨디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컨디션. 네. 컨디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파동을 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도주를 보는 안목, 주도주에서도 또 대장주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원칙, 매매 원칙, 확고한 원칙, 그리고 기술, 매매의 기술,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갖추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갖추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것은, 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 하루에 한두 개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디젠스가 윗꼬리가 강한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24% 찍고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디젠스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전혀. 네, 전혀. 이 코퍼스 코리아 아까 이거 봤었나요? 네. 코퍼스 코리아 뭐 전혀 안 했고.
뭐 코론 글로벌 우선주는 뭐 할 수가 없었고, 캐리 소프트는 뭐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장 초반에 못 봐가지고, 네, 장 초반에 이제 출근을 안 했었으니까 좀 늦게 출근했어요. 네, 늦게 출근해가지고 10시 넘어 출근해가지고 뭐 못 봐서 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마찬가지로 뭐 없고, 네, 다이나믹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시간에 상을 가서 뭐 배가 아프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 종목,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상을 갔어, 여러분들 만약에 상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배가 너무 아프죠. 배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왜 못했는지, 혹은 뭐 제대로 트레이딩을 실수를 했다랄지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복귀를 많이 합니다. 네, 복귀를 많이 하고, 뭐 최근에 잡았던 종목들이 있죠. 비록 갭이 많이 떴고 했지만 뭐 메리츠 애들 잡아서 다음날 갭에 팔고, 그죠? 슈팅에 팔고 해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 타점 보시면,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비록 갭이 높았지만 그날의 장 초반에 완전 강한 대장이었고 재료도 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높더라도 잡았던 것이고, 잡았더니 다음날 큰 폭의 파동이 나와줘서 또 단기간에 감사한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매매 원칙만 있다면 그 종목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강력한 매매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랄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뭐 난리를 치고 죽어갈 때 강한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물려가지고, 혹은 이런데 물려서 물려 있다면 손절 못하고, 왜냐면 원칙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손절도 원칙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손절을 못하고 물리게 되면 그런 강한 종목이 눈앞에 보여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뭐 한두 번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강한 원칙이 없다 보면 거의 사실 단타다가 장중에 그냥 물려버리고,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때는, 네, 프로그램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는 특히나 좀 지뢰밭, 네,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매매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장에는 뭐 크게 볼만한 종목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코론 글로벌 상위를 못 간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상한가를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여기 29,000원 몇 호가 전과, 그리고 29,000원 넘어가면서의 상황을 보고 전량 매도가 됐는데요. 이 전량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매매 원칙, 그리고 이 코론 글로벌 이 본주가 움직였던 상황에서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그 부분을 아신다면 왜 매도했는지, 왜 수익 실현했는지 아실 겁니다. 네. 가장 큰 관계는 거래량과 있는데요. 단순히 그게 하나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갈 놈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이상한 겁니다. 네, 그죠? 그런저런 여러 또 매도 원칙이 수익 실현 원칙에 들어와서, 네, 그렇게 했더니 또 내려오고 뭐 종가 20% 마감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고 상을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팔고 그럼 털린 거죠. 하지만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로 상을 안 가고 나의 수익 실현 원칙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 한 것들은 상을 가도 뭐 사람이니까 배는 아프지만 그렇다고 막 괜히 팔았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아쉬울 뿐. 네, 아무튼 뭐 금요일 장세는 이랬고, 계속 그
던져지는 저렇게 뭐 22% 쌌다가 뭐 3% 갔다가 급락해버리고 이런 종목들 하루에 한두 종목씩 꼭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매매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해져요. 네.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